김동화 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화입니다. 예, 아니 어제 먼저 서대문구 갑 국회의원 김동화 여기 앞에 저희가 팻말 놨으니까 농협으로 네. 예, 후원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 김동화 의원이 또 열심히 네, 할 수 힘내서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 문화를 뭐라 그래야죠? 뭐 건전하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필요하고 10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해서 다 돌려받을 수 돌려받을 있습니다. 수 있죠, 네. 예, 그래 소액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하루 만에 다 탔듯이 네, 이미 다 차셨으니까요. 김동화 의원에게 이제 좀 보내주시면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표님 잘 도와서 그럼요. 네, 네.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완에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주말 동안 이제 민주당 경선 있었고 저도 이제 현장에 가 있었는데 네. 김동완 의원도 울산에 오셨었죠. 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그 충청권은 제가 이제 선거 개표를 한다고 당사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투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보셨고. 받고 예. 울산에서는 현장에서 이제 투표 결과를 박범계 위원장님한테 전달하는 전달하고. 역할을 하러 맞아. 내려갔었습니다. 봤어요. 네. 그 장면을 봤군요, 제가. 네. 이제 기억났어요. 맞아요. 왜냐면 현장에서 제가 이제 김동완 의원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을 못 했는데 네. 박범계 의원이 원래는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제가 투표 봤어요, 결과를 봤어요. 전달했습니다. 네. 그때 그 장면 기억나요, 이제. 네. 저도 어제 울산에 이제 김주호 대변인과 같이 갔었는데 이제 박범계 의원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셔야 되는데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김지호 올라가시고. 대변인님은 어제 보이시던데 아, 목소리가 그랬어요? 너무 커서 제가 목소리가 커요. 봐서 그런가? 교수님 어제 못 빼가지고 좀 그랬군요.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번에 네. 광주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관위원으로서 그 최종 결과물을 네. 박봉계 의원은 전달하고 거기서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네. 어제 근데 이제 90%가 넘었어요. 아, 오, 저도 좀 어떻게 깜짝 보셨어요?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세론이 좀 굳혀진 단계에서 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더 한데 모인 게 아닌가. 또 그런 투표율 자체도 정말 역대급으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정말 그 하나된 힘이 대단하구나 이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김경수 후보가 사실 이제 뭐 이런 네. 텃밭이라고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경남이고 부은경 네. 또 경남 도지사도 했으니까 선전할 거다 그런 기대가 네. 있었고 물론 뭐 2위를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그러니까 청주에서 했던 충청 지역에서는 또 네, 2위를 2위를 하셨죠. 하셨고요. 네.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합산에서는 0.1% 차이로 아직도 네. 김동연이 앞서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뭐 대세를 꺾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두 후보가. 이렇게 좀 제가 선거관리위원이어서 뭐 좀 누구 말씀하기에.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예. 이재명 후보님한테 이렇게 몰아준 것을 보면 예. 단순히 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런 부분이 아니라 특히 경남에서의 결과를 이렇게 본다면 예. 아, 이게 정말 우리가 힘을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쫙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경수 후보를 더 좋아하는 뭐 당원도 계실 수도 있고 특히나 예. 경남에서 오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원들의 판단은 집단 지성은 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몰아서 뭉치는 게 필요하구나. 그렇죠. 좀 그런 선택을 내리신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선택을 내렸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엔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맞습니다. 열망이 네. 이제 그렇게 모아진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건 아까도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국민의힘 경선 보면 네거티브 막 공격, 인신공격 이런 거 하잖아요. 거의 뭐 코미디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 보면 정책 대결이에요. 그야말로 네, 맞습니다. 세 분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정말 좋은 정책들도 많고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마지막 연설자로 나섰는데 두 분이 맞습니다. 제안했던 네. 것들을 받아서 같이 네.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진정한 경선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저희가 뭐 네거티브가 없다고 해서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더 신뢰가 가고 당원 여러분들도 더 이제 좋아하시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단순히 서로 간에 막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면 이게 이슈만 많이 되고 기사만 소비되고 하면 더 오히려
후퇴되게 되는데 오히려 당원 여러분들께서 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걸 보면 예. 국민의힘하고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맞아요.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이쪽 그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뭐라고 공개하느냐 흥행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수치로 보면요,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50여 %, 50 정확히 보니까 57.62%예요. 57. 네. 근데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좀 치열했잖아요. 네, 잘 아시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뭐 이낙연 그때 후보가 있었고 이래서 그때 충청이 얼마인 줄 아시면 50.2%. 50점, 네. 그러면 그보다 높잖아요 지금. 그리고 맞습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70%가 넘었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남 네. 당원 여러분들의 그 70%가 투표를 했다는 것을 네. 보고 나서 아, 이분들이 정말 그 험지에서 그 열망이 대단하구나. 예. 그런 것을 한 번 더 느꼈고 이렇게 당원들이 뭉치는 것을 보면 아, 사실은 우리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우리 내란 종식에 대한 열망, 이 마음이 정말 똘똘 뭉쳐 있다. 너무 저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50%를 저번에 넘겼을 때도 아,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했었는데 57%나 이렇게 네, 맞아요. 올라온 거 보면 네. 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그 열망을 우리 민주당이 잘 받아들여야 된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나 특히 후보들이 그런 당원들의 열망 앞에서 서로 간에 이 경선에서 조금 더 자기가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다투고 네거티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당원들의 그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어떻게 이루겠다라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윤석열이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 주소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진 지금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안 나오고 찍어가지고 나중에 촬영물이 나오는 거구나. 촬영물이 네. 나왔는데 한번 사진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얘기 나눌 텐데 윤석열이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해 사진이 공개됐다는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옆 화면만 제가 갖고 있는 사진에는 옆에 옆 측면에서 찍은 사진만 지금 올라와 있네요. 언론에서 보도를 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화면이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보여주. 아무튼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말 이번 지난 주말에는 청주 그리고 울산에서 했고 네.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은 광주입니다. 호남권이죠. 네, 맞습니다. 더 이제 기대가 큰데 뭐 투표율이나 아니면 이제 뭐 대세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선관위 오니까 누구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하실 필요 네. 없고 객관적 관점에서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큰 네. 대세론을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대세론이라고 표현은 하죠. 네. 예, 예. 제가 볼 때도 사실은 바뀌기는 어려울 어려운 거라고 상황인 것 생각되고 같죠. 네. 오히려 다른 후보님들하고 뭐 이재명 대표님이나 다른 후보님들이 어떻게 통합의 메시지를 우리 당원들한테 줄 것인가 이게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로 간에 여기서 경선에서 한 표를 더 받겠다. 예. 경선에서 내가 조금 몇 퍼센트 더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서 새로운 정권을 같이 창출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나눌 것인가 이런 모습을 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보여줘야만이 오히려 우리 이 경선이 더 흥행하고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특히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시대는 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예. 우리가 새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더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네, 그대로 맞습니다. 예측이고 네. 호남 지역에는 투표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70%도 상당히 높은 건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영남에서 지금 70%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호남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아마 투표에 나서 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도 있었고 김동완 의원도 있었지만 그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이재명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네, 커요. 한번 좀 맞아요.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무슨 서라운드 음성처럼 네, 그렇게 네. 들리더라고요. 네. 계속 뭐 그리고 다른 후보들 그 뭐 득표율은 낮아도 그분들 네. 할 때마다 또 박수 막 쳐주잖아요. 맞아요. 어느 특정 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어제 김경수 후보님이 네. 연설하시다가 네. 본인을 좀 연호해 달라고 하니까 네. 또 막 다들 연호하는 거 보면 연호해줬어요. 정말 재밌고 좀 그러니까요.
화기애애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의 다 후보도 민주당의 좋은 자산들이고 네. 그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지금은 이제 대세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많지만 네. 그분들도 김동연, 김경수 두 정말 분에서 우리 당의 소중한 네. 자산들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설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물 만난 고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 김동연 후보 역시도 안정감 있게 경제나 우리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 이런 힘이 같이 모인다면 우리 민주당이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100년, 20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경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선관위원회가 또 이것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반 국민 투표 그다음에 투표 일정이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내일부터 일반 국민 투표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일정? 아마 내일부터 진행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네. 이게 그 일정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게 어차피 공개는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미리 안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 네, 맞아요. 알리면 네, 이게 극우 세력이나 맞아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그래도 민주당이나 무당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행합니다. 근데 네. 민주당을 전혀 지지하지도 않지만 본인들이 뭉쳐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특정 후보를 밀겠다라고 이런 투표를 해버리면 이게 여론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남 지역도 그러면 곧 이제 경선이 투표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호남 지역에 투표하신 분들 이번 주에 투표해서 맞습니다.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는 거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열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권리당원 여러분들 대의원들도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투표로 먼저 진행되고요. 예. 온라인 투표를 놓친 분들은 예. 전화가 와서 이제 하게 되고 또 그 전화도 못 받았으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더 흥행이 되고 우리 맞아요. 후보들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위 보수 진영이나 이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흥행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불식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김동완 의원은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 가지고 지금 발목 잡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굳혀지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후보 흠집을 내려고 재판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면 뭐 이 근데 문제는 사법 리스크는 끝난 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당선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거든요. 아 그것은 정말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네. 공소 자체가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거의 통설적인 견해이고요. 재판은 전혀 받을 걱정이 없고 특히나 최근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만배랑 최윤길 시장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선고되지 네,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의 무죄가 얼마나 큰 거냐면 대장동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 주춧돌 같은 겁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춧돌이 무너져 버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의 결과를 저희가 당연히 무죄라고 예측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더 이상 이게 실제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거의 뭐 99%의 헌법학자들이나 이제 소송법 학자들의 네. 견해는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않는다. 더 나가서 네. 이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종료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오히려 더 다수입니다. 아, 그렇기 그 때문에 예. 우리 사법부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된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면 예. 네. 됐을 경우에 사법부가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는 당연히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사법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 주장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서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또 이재명 뭐 후보를 만약 지지했는데 뭐 나중에 또 문제는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면 재판은 중지된다. 그것이 많은 이제 헌법학자 중지된다는 게 거의 통설적 통설. 견해고요. 네. 더 나아가서 공소기각도 공소기각해서 재판을 그냥 종료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다수입니다. 다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지자 여러분도.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는 혁신당 후보다 응원하고 돕자 이런 옥중서신 네. 공개한 거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매우 시적절한 메시지였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무슨 이 대선에서 꼭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않더라도 본인
당 차원에서 좀 더 뭘 해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딱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정말 시의적절했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것을 힘을 받아서 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약간의 잡음이 또 있는 것도 저도 보고는 뭐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뭐 당연히 비판적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지금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진보 진영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부적으로 조국혁신당 뭐 몇 분들이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이래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이제 옥중서실을 보내서 이제 조금 잦아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게 네. 김동완 말씀처럼 이번에 정확하게 이 민주 진영이 정권을 가져오지 네, 않으면 맞습니다. 나라 진짜 망칩니다. 가져오는 것도 가져오는 건데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소한 차이로 분열하고 사소한 이해관계로 분열한다면 어느 설사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힘을 동력을 받아서 이끌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국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낸 것도 참 고맙고 시의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뭐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 뭐 어떻게 시청자분들은 보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총선 때 민주당이 일정 부분 또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면서 도움을 맞습니다. 줬던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것도 뭐, 사실은 예, 예. 뭐 시너지가 났으면 또 예, 시너지가 예. 난 거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맞습니다. 함께 이렇게 뭉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서 대선 승리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보셨을 텐데. 아니 근데 네. 그 MBTI를 물어보고 이렇게 지금 장난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고 또 MBTI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 같던데. 아, 그래요? ENTJ라고 전부 다 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한 3명인가 4분이 위대한 통솔자인가 뭐 그런 네 특히 안철수 후보가 E라고 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는 누가 봐도 I인데 그것을 본인이 뭐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외향적인 하길래 사람이라고. 저는 너무 짜고 나온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홍준표 네, 보셨죠, 그거. 시장이 좀 저도 통쾌하긴 하긴 했는데 참 정치가 너무 타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반적으로 뭐 네. 소문이 있었어도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뭐 무슨 뭐 자기들끼리 경제하는데 뭐 키높이 구두를 키높이, 외신 머리 얘기 뭐 아니 이게 생머리냐라는 게 네. 질의였는데 홍준표 대표는 또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생머리냐고 또 이래 질문하고 뭐 보정 속옷을 입었네. 보정소 또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참 진짜. 그냥 예. 예. 웃고 싶으면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울하고 아니, 이러실 그게 때 비교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정말 정책 경쟁하고 경선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맞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노력한다면 이 사람들은 네거티브하고 서로 공격하고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한동훈 후보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아직도 계엄 관련해서 네. 뭐 계엄이 맞니 안 맞니 그 얘기 하고 있고 뭐 네, 탄핵이 네. 맞니 안 맞니 지금 이미 다 국민들은 다 판단이 끝난 당연하죠. 내용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적자로서 그렇게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 독재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악랄한 한동훈 대표조차도 계엄을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탄핵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다른 뭐 나경원 후보나 홍준표 후보 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지매식으로 이렇게 비판받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악랄하게 했었지만 그만큼 지금 국민의 힘 당은 지금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마음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 그 한 줌도 안 되는 극우적인 그런 지지를 받겠다라고 저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만간 정말 해체하고 보수 진영이 새로 꾸려지는 것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명이 나오니까 뭐 흥행이 잘 되고 어쩌고 근데 그게 전혀 아니 흥행이 아니라 더 망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코미디 수준이라고 보고요. 봉숭아학당 네, 나오고. 아이고 참 그래서 웃기고 유치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아무튼 재밌었다. 근데 김동완 의원은 개인적으로
4명 중에 누가 들어갈 걸로 전망하세요? 일단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네. 뭐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당연히 들어갈 들어갈 거라고 것 보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냐 나경원 후보냐 아니면 네. 안철수 후보냐인데 3명 중에.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차피 지금 뭐 국힘이나 이렇게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예. 극우 진영이 지금 국힘을 장악했다. 거의 그래서 그렇다고 거의 볼수 뭐 있죠. 네.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홍준표 후보도 극우의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보면 나경원 후보가 지금은 좀 뒤처져 있지만 결국 예. 은 나경원 후보도 올라오고 마지막은 그나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좀 다른 색깔을 내는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정도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MBTI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철우 후보가 ESFJ 사교적인 외교관이다. 나경원 ENFJ 정의로운 해결사다. 홍준표 ESTJ 엄격한 관리자. 그다음에 한동훈 ENTJ 대담한 통솔자. 뭐 이렇게 다 이제 여기 네 명에 대해서 나왔고 박찬대 원내대표 권한대행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 민주당만 있는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 한심하다. 후보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출마설 연기 피우는 한덕수 대선 불출마 선언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뭐 이게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 말이 뭐 맞는 말이죠. 경선 토론에 보니까 한심하다. 네. 후보 낼 생각도 하지 마라. 동의하시는 거죠? 당연히 후보 낼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요. 후보 낼 자격도 없지만 차라리 이렇게 후보를 내고 그냥 저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후보 내지 말라 해도 낼 테고 싸우지 말라 해도 싸울 테고 내란 옹호하지 말라 해도 옹호할 텐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게 그들의 역사 속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공직선거법도 이제 다시 조사를 하잖아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 공직선거법에 정말 유죄가 나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시 반환해야 될 맞습니다. 세금 400억 이상 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정당 해산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해산이 되죠. 근데 그 전이더라도 아마 분열의 조짐은 있어 보이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그 정도의 수사에 반의 반만 하더라도 당연히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국힘당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 선거 비용을 물어줘야 될 입장에서 당연히 해산되고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전광훈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의 당으로 윤석열을 데려오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좀 돈을 모으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뭐 정광훈이 당연히 뭐 그게 돈이 된다면 나오겠죠. 그게 목사라는 그 감투를 쓰고 지금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 사람들 모아가지고 헌금 내게 하고 본인의 헌금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선 출마를 나올 수도 있고 뭐 윤석열을 팔아서 같이 나올 수도 있고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런 뭐 반향도 없을 거고요. 본인의 그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정광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표가 분산될 수 있잖아요. 정광훈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국민의 후보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는 아니 그 거거든요. 한 줌도 안 되는 구구 진영의 표가 분산이 되고 안 되고는 별 뭐 의미가 큰 없다.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네. 우리 민주당이 더 통합하고 전체 국민들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까? 네.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에 이렇게 실망한 국민들 역시도 같이 아울러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분들을 같이 아울러 가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구구 집단을 어떻게 보면 괴멸을 시켜야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악적인 존재들을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국민의힘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 것이다. 그러면서 반명 빅텐트에 시동을 걸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후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반명 다 모여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양양자 의원 같은 그런 별 존재감이 없으신 의원들 이런 분들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양자 의원님 왜 거기 이미 들어가셨어요? 좀 그런 부류의 의원들 위주로 좀 같이 이제
모이겠다. 요 정도의 메시지지 무슨 뭐 아니 이재명 대표를 지금 본인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사법 리스크도 거의 다 해소가 됐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문들도 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이고 왜 반명 빅텐트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반명을 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네. 뭐 모르겠지만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가짜 뉴스 그리고 다 철진한 예. 지금 뭐 북풍까지 색깔론. 네. 색깔론까지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빅텐트가 될지 오히려 구구의 작은 예. 텐트가 되지 않을까 스몰 텐트 구구 스몰 텐트? 텐트가 아마 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별 의미가 없을 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명태균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도나도 소위 이제 우리가 표현으로 난가병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명태균 리스트가 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하세요? 일단 국힘 후보들 본 면면을 보면 예. 지금 본인들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후보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급 건물이 되면 그래도 향후에 수사받는 데서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으로 뭐 출마를 할지 뭐 대한민국 비전을 만들고 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발목은 명태균뿐만 아니라 지금 뭐 건진법사 얘기도 나오고 네, 맞아. 그 얘기 여러 나오고 비리들이 지금 발목을 맞아요. 아마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뭐 검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손이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좀 넘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검찰이 기댈 곳이 윤석열에서 이제 한동훈으로 넘어갔을 거로 보기 때문에 차기를 보고 그럴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명태균 건부터 해서 계속 그 친윤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검찰발로 하나하나씩 터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래 하던 수법이고요. 정치 검찰들이 평소에. 하던 예. 수법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다른 웬만한 후보들은 무너져 내리고 조금 더 그런 데서 좀 관심 밖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같은 김문수 경우에는 후보. 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사법적인 면에서는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속보로 나온 게 홍준표 후보를 고발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등 위반 이게 이제 명태균 리스트와 맞습니다. 연관돼 네. 있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은 이걸 고려하고 있군요. 얼마 그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예. 경남 예. 그 하실 때 도지사 할 때. 경남 도지사 하실 예, 때 예, 명태균한테 그 한 2천만 원인가 그 돈을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에서 출마할 때였던 걸로 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그게 아마 복당 때인가? 네, 네, 아마 했을 그랬던 것 겁니다. 같아요. 대구에 아마 국회의원 출마하면서도 있었고 좀 네, 경남 도지사 할 때도 경남도지사도 있었고. 그렇고. 예. 그런 걸 보면 명태균한테 이제 좀 그런 대가를 받고 향후에 이제 보전해 준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예. 문제될 소지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여기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홍준표 시절 경남도청 이게 아,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홍준표 시절 경남도청 명태균 측과 2천만 원 수의 계약을 했다는 네. 거군요. 이게 이제 도지사 있을 때 얘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고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그랬군요. 그것을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 보전해 준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딱 2천만 원인 게 뭐냐면 2천만 원이 넘으면 수의 계약을 할 맞아요,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딱 2천만 원 맞춰서 준 것을 보면 이것은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있다.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그 경남도지사를 근무하면서 이런 이제 2천만 원 네, 수의 계약을 맞습니다. 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의심되는 명태균이 부분이군요. 아마 그때 홍준표 복당인가 이런 것 때문에 브로커 역할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가로 아마 2천만 원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두 번이나 경남도지사를 지냈는데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있던 시기에 경남도청과 명시 측 회사 간에 수의 계약이 두 차례 있었다고 네. 합니다. 요거 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물론 대선이 들어가면 또 수사를 멈추지 않나요? 보통 후보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후보가 되면은 조금 미뤄지는 그 경향은 있잖아요.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뭐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네. 나면 이제 바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 부분을 대선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홍준표 네, 후보가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구구들은 다 김문수나 아니면 저기 뭐 그렇게 뭉쳐 있는 네. 상태인데. 안 되면 그럼 바로 수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사 들어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덕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이 많습니다. 네. 나오는 건지 많은 건지 애매모호하게 태도도 그렇고 뭐 그리고 한덕수 본인도 사실은 나는 명확하게 출마하지 않겠어라고 선을 그은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거다. 거기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겠죠.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고 그 내란 세력의 종식을 우리가 진행한다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지금 거래가 지금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게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검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을 모면하고 싶으면 당연히 본인이 후보로 나와서 좀 더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떠도는 얘기로는 지금 뭐 한덕수 대표의 그 한덕수 3호 권한대행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3호 되는 분이 그렇게 그 김건희 여사와 같이 점을 보러 다니고 이렇게 가깝다라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본다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에게 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덕수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 안 했잖아요. 추가로 임명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지명한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본인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당한 깊은 교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보조차도 향후 대선을 노리고 하는 행보이지 무슨 나라의 국정 안정과 이런 것을 위한 행보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사 다니고 있고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할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다음 대권을 노리고 아마 꿈을 꾸고 망상을 지금 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영국의 일간지 인터뷰할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나 봐요. 이게 6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 했죠. 노 코멘트란 말의 의미는 하고 싶다는 거죠.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하고 싶은데 빨리 빌드업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행사하는 장면 아마 금융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그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도 듣고 또 이제 답변도 하고 본인이 열심히 적고 계시네요. 이재명 후보도 저런 행보들이 결국은 정책에 반영되는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맞습니다. 행보겠죠. 네. 저희가 단순히 지금 경선 기간이지만 당 내에서 한 표를 더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더 정책으로 내고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행보 차원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님이 저기 간담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참석에 지금 경제 관련된 전문가들 또 그 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 장면. 자 열심히 쓰시네 뭐를. 저런 모습 자주 보세요, 김동완 의원도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대표하실 때 적고 이런 거. 회의하고 이러시면 항상 메모를 투철하게 하시고요. 저희가 그때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거 할 때 변호인단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정말 집중해서 꼼꼼하게 꼼꼼하시고 말씀 경청하시고 오히려 수많은 같이 회의 참가자들이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본인은 정말 집중력이 좋습니다. 윤석열의 집중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요? 윤석열은 술 먹을 때만 집중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왜 윤석열 같은 인간이 검찰총장까지 됐는지 도무지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막 윤버지라 그러고 하는데 윤버러지가 아닌가 싶긴 하고. 추미애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정말 미스터리 중에 가장 큰 미스터리가 윤석열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약간이라도 좀 그렇죠. 의문이 있으면 말이 잘 안 눈동자가 나가고 흔들리거나 버벅이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청산유수 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넘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아니 김계리, 백의철 네. 두 사람 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변호사들인데. 아, 그냥 또 변호사 출신이시잖아. 어떻게 보면. 아 정말 좀 개몽 코미디 됐다고, 같고요. 개몽. 윤석열 대통령 그냥 신당을 창당하지 왜 몸이 근질근질 할 텐데 저렇게 그 꾹꾹 눌러 참고 있는지도 좀 한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아 저거 지금 석방되고 나서도 거의 공식 행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나가서 뭐 마이크도 잡을 거다라고 했는데 안 하지 안 하고 않았습니까? 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윤어게인 당을 창당하는 거 한다는 것도 일단 언론에 따르면 말렸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죠. 아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보수니 자유민주주의니 이런 거 지금 말은 하지만 그건 다 뻥이고 네. 본인은 어떻게 하면 무죄 받을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에만 지금 궁리 중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국힘 만약에 본인이 윤어게인당을 창당을 해서 예. 국힘당이 이제 가 갈라선다면 이제 아 국힘당이 나를 안 도와주겠구나 싶어서 본인의 무죄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다. 아, 예. 좀 요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당도 창당 안 하고 또 변호사들 불러가지고 좀 다독여 주고 진짜. 본인 네. 개인 그 안위밖에 생각하는 게 없고요. 무슨 말만 자유민주주의니 뭐 하는데 전혀 뭐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죠. 무슨 자유민주주의. 비상 계엄 선포에서 독재를 하려면 전체주의지. 에휴, 근데 한덕수 이제 출마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되지만 네. 이게 더 황당한 건 민주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데 미국과 관세 협정에 나서겠다. 아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고난대행이 이거 아니 해도 되는 거? 바보 중에 정말 상바보죠.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지금 타결하면 할수록 손해지 않습니까? 손해죠. 근데 본인의 그 출마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본인이 대한민국의 뭔가 대표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 전혀 용납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저희가 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관세 협정이라는 게 단순히 대행이 체결한다라고 해서 효력이 발휘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국회 승인이 필요할 텐데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라는 상대방을 두고 관세 협정을 타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거의 이완용과 다름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막아야 됩니다. 그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예. 저희가 물밑에서 실무자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나 전혀 거기 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렇게 만들지는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에도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우리 대선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오히려 곧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 사람하고 해라. 그런 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그렇죠. 한다라면 네. 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좋고 당연하죠. 한덕수 대행도 역사적으로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서 진짜. 본인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네. 활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모습이라 보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분노해 주셔야만이 맞아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니 한덕수가 가서 뭘 제대로 해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원하는 데 다 해주고 뭐 어떡하냐고요. 그건 나라 맞습니다. 망하는 네. 거 아닙니까? 정말 나라에 구군이 달린 지금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 진짜 정말 도저히 아니 이게 단순히 정략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뭐 대선 후보냐 마냐의 문제 그 차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10년, 20년 크게 봐서는 정말 100년 앞까지 지금 내다볼 상황에서 네. 이렇게 무턱대고 먼저 합의를 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지금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했다가 지금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이 됐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잃어버릴 30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에 이제 국회에서 그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때문에 시정 연설을 네. 하기로 돼 있는데 원래는 시정 연설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고란댕이 시정 연설에 나선다는데 이게 보니까 1979년 11월에 대통령 고란댕이 신분으로 시정연설 한 사람 최규화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고요. 이후 46년 만인데 아니 그냥 윤석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하던 시정연설을 그러니까. 대행이 왜 왜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고요.
그거 역시도 네. 대선 행보의 네.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무슨 뭐 오히려 대선 출정문 같이 네. 그런 식으로 쇼를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반향은 크지 않을 거다. 크지 않을 그렇게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또 하나 보니까요. 한덕수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후 24일 오후 9시 24일 오후 9시에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24일이면 언제죠? 오늘이 20일이니까 3일 후네요. 목요일 날. 그게 최상목 총리랑 안덕근 산업통상부 네, 장관이 투 아마 플러스 투. 가서 네. 할 거고 한데요. 우리 당 내에서도 지금 대비를 조금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실무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짜. 최대한 예. 합의 타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물밑에서도 내고 있고 저희가 네. 아마 공식적으로 더 세게 대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막아주세요. 정말. 아, 답답해 이것은 죽겠습니다, 정말 진짜. 한덕수 개인의 무슨 뭐 출마냐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예.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 출석하는 장면, 출석이 아니죠.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제 윤석열이 지금 법정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예, 형사법정으로 들어와서 변호사들이 다 일어섰네요. 원래 일어섭니까? 피고인이 들어오면? 아니 원래 참. 피고인석이 건 저 아닌데. 뒤에. 피고인석이 근데 저렇게 원래 2열 원래 2열이죠. 앞열이죠. 근데 원래 왜 맨 앞에 근데 왜 2열로 배치한 저것도 거죠? 특혜라고 봅니다. 저렇게 앉아 재판부가? 있으면 재판부가 앞으로 나와서 앉으셔라고 얘기를 예, 해야 예. 되는데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으면 바로 검찰이 보이고 재판부가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본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저 자리를 앉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피고인석을 딱 지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 재판부에서도 너무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데가 원래 수감자들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수감자들은 복도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예, 예, 저기 예. 수감 통로를 통해서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 예. 아마 나중에 돼서는 수감돼서 예, 예. 수의복을 입고 아마 저기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지난번에도 검찰이 그 얘기 들으셨어요? 김동완 의원. 그 검찰이 PPT를 피고인 측에서 띄워달라니까 다시 띄워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들으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것도 전혀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아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안 여태까지는 전혀 해주잖아요. 안 했죠. 네. 저희 특히나 대표님이나 우리 네. 관련 정진상 실장이나 주변 네. 재판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악독하게 그렇죠. 했습니까? 들어주지도 않고 요구해도.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너무 편의를 봐주고 있다. 지금 재판 보십시오. 예. 검찰 예. 다 윤석열에 대한 지금 옹호하는 기관이고 네. 제가 근데 사실 첩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변 법조인들은 들었는데 지금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들 중에 예. 윤석열 사단이 많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예. 이름까지 특정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검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사석에서 본인은 윤석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저기 재판정에 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지기현 판사 있죠. 저기 네. 변호인들 보면 다 윤석열 그렇죠. 이 뭐 합당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 다른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기현 판사가 비공개로 지금 전환을 해버렸는데 만약에 윤석열 재판까지 비공개로 전환을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사법 농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사실 검찰 측에서 그 뭐죠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재판부 근데 안 기피 하잖아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아유 당연히 안 하겠죠. 검찰이 윤석열 편인데. 네. 자 지기현 입장을 하고 있죠. 중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기현 판사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재판부가 들어왔고 물론 이건 녹화 장면입니다. 생중계는 아니고요. 지금 자리에 앉아서 재판이 진행되는. 아유 진짜. 저는 그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이 재판을 정말 24시간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그럼요. 봅니다. 해야죠. 이게
이게 단순히 예. 보통 자범에 대한 재판도 아니고 우리 예. 역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에 관한 재판인데 예. 이것을 역사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뭐 취재 기자들만 들어와서 약간 메모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판을 공개한다는 것은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보고요. 예. 당연히 공개 재판으로 하고 생중계가 안 되더라도 녹화라도 해서 헌재도 했잖아요, 그렇게 헌재 맞습니다. 재판도. 헌재도 예. 다 했던 일이니까 그렇죠. 예. 다 공개해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게 역사의 역사적 선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맞아요. 근데 저기 이제 보통 1심은 이 가운데 있는 주심,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거의 좀 어떻습니까? 판결문 쓰고 이럴 때 주도권을 좀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네,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재판장이 다 주도권을 예. 가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배석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한테 예. 배우로 온 판사라고 보시면 되고 주심이 좀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예. 지금 지기현 판사가 그 지금 유석열 석방한 결정을 보면 예. 딱 배석 판사 2명이 바뀌는 그 다음 날인가 그런 결정을 냈거든요. 그 결정을 그럼 내렸군요. 본인 스스로 이 재판을 이끌어가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의사를 보인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재판 같은 경우에 재판장의 의사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니까 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도 그럼 민주당이 좀 문제를 제기하나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그냥 그거는 근데 그거는 좀 내부적인 아직 네,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할 수는 단계는 아니고 다만 지금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런 있죠.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한다면 예. 저 재판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검찰 그럴 수 없죠. 특검을 도입을 해서 예. 지금 검사들 다 빼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검 주도로 지금 재판도 진행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새롭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 특검에서 뭐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해서 예. 새로운 수사를 진행해서 재판을 아마 진행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1심에서. 맞습니다. 근데 특검이 진행이 되면 네.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내란 특검을 하게 되면 우선은 통상적인 특검이 진행된다면 예. 지금 검찰들 대신에 특검이 아마 저기 공소 유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뀌는군요. 그러니까. 네, 아. 그렇게 된다면 예.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윤석열을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는 재판정 내에서는 커질 수는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그러니까 평소 검사들에게 원했던 그 모습이 이제 특검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예. 그와 별도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새롭게 수사 단계에서 윤석열을 또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래라면 지기현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예. 본인이 절차상 문제로 그 윤석열을 석방했다 손 치더라도 예.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구속을 시켜야지만이 정상인데. 지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재판정을 공개했다라고 하지만 예. 이것은 뭐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지금 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하려는 의사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속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죄로도 구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수사에서? 수사를 한다면 다른 예. 죄로도 구속이 가능하고 예. 또 필요하다면 지금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다시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못하게 지금 막았죠. 못하게 막았다는 네,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윤석열 네. 측근들이 다 맞아요. 뭉쳐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구속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지금 재구속을 안 시키고 윤석열이 돌아다니면서 뭐 윤어게인 신당을 만든다느니 뭐 그 변호인들과 모여서 윤버지라고 한다더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당연히 재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근데도 재구속을 안 시키는 것은 예.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빨리 윤석열 구속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기피 신청도 안 하는 검찰 또 공판 검사들 중에 혹시나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의심을 하신 것처럼 의혹을 네. 제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사단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안 바뀔 겁니다. 검사들은 진짜요. 이미 그런 내용이 저도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고요. 네. 검찰 내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관위원장이시니까 선관위원 위원장은 박범계 박범계 의원이죠. 의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 내려온다. 이게 그러니까 투표 관련해 투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네. 광주에서 좀 많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를 좀 네. 시청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압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보이는 게 바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줘야만이 그 압도적인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농협 301 0351 223051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계좌가 다 찼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 김동완 있으면 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에게 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오실 거죠, 광주에? 어떻게 광주에서는 아마 서울에서 또 또 하셔야 상황을 되는군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서울 할 때,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할 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광주는 제가 가서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완 의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제가 아니지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